오늘은 드디어 쿠팡이츠 왜 막창이 맛있나, 아니 왜 막장이 되었나 마지막 5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 100부작 올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지칠 것 같네요. 1인 1배차로 보내준다는 쿠팡이츠. 과연 쿠팡이츠의 1인 1배차 시스템은 자리를 잡을 것인가? 1인 1배차 시스템이라 주문한 음식을 빨리 받아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야 하는 쿠팡이츠. 그런데 금액은 3,100원? 그럼 지금은 왜 3,100원이라는 금액이 생겼을까? 쿠팡이 중간에 4,000원도 해보고 3,000원도 해보고 5,100원도 하면서 쿠리어들이 움직이는 금액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야. 그 와중에 현재 배달대행 시스템을 보니까 기본료 3,500원에 프리기사 수수료 400원 정도를 뗀다는 정보를 입수했지. 그러면 나름 출퇴근 설정이 있는 애매한 배달 프리기사가 한 건하고 3,100원을 버나 쿠팡에서 3,100원을 버나 대행보다는 쿠팡이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아니 오판을 한 거야.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쿠리어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이 되느냐? 응, 되지.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몰려와 주지. 배민커넥트에서 20시간 다 쓴 사람들이 또 몰려오지. 일반 대행에서 피크시간 끝난 기사들이 너도 나도 쿠팡 켜놓지. 조건이 아주 잘 맞아. 그리고 쿠팡은 진입장벽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배민커넥트는 운송수단과 시간제 보험이라는 장벽, 거기에 보온가방 미사용으로 인한 계정정지가 가능한데 쿠팡은 회사차로 하든 대포차로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유상보험 가입 여부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운송수단에 대한 제재도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제재하는 순간 사람들이 모자라서 3,100원 요금제 체계가 무너지거든. 예전에야 구역이 강남, 서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정 오는 사람들 평점으로 평가하면서 사람을 골라 쓸 수 있으니까 운송수단 위반이나 타인 계정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도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남부, 북부로 확장을 하면서 평점도 의미가 없어졌거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으면 장땡인 거예요. 오죽하면 운송수단 위반건 신고했더니 나오는 답변을 보세요. 이제는 부산을 포함해서 경기도 등등 지방 대도시에도 쿠팡이츠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쿠팡이 확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대행하던 사람이 대행을 켜놓고 쿠팡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쿠팡을 시켜먹는 제 모니터 요원들에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좀 빠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빠른 건 모르겠다. 오히려 자동차가 열이면 7번을 와서 더 늦는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번 자토바이 영상에서 말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본인은 돈 벌면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쿠팡이츠에서 아무리 1인 1배차를 외치면 뭐합니까? 배송하는 사람이 돈이 안 된다고 대행, 배민 등을 묶어 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택배 상하차 알바하는 곳에 가니까 관리자가 여러분들 요즘 물건 파손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물품을 집어던진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교육하는 건데 이게 먹히겠냐? 정작 상하차 하는 당사자들은 허리 부러질 것 같다고 그냥 집어 던진다고. 기업에서 내거는 슬로건이 현장에선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결국 쿠팡이츠가 막장으로 가는 이유는 배송 정직원 한 명도 직고용하지 않으면서 1인 1배차를 슬로건이라고 내세우고 배송 가격은 낮춰서 노동력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조리대기 시간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기 중에는 대기료 지급도 안 하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역을 쪼개서 지역별 배송료 차등 지급 이런 걸 만들고 배송료 절약을 위한 끌어쓰기, 그러면서 1인 1배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아서 사고율이 낮다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1인 1배차인데 돈이 안 돼서 더 달려 제낀다고. 용도에 맞지 않는 보험, 즉 무보험으로 사람들에게 유상 업무를 시키고 있으며 인사사고 발생 시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동시에
배송 쿠리어와 사고 난 사고의 피해자는 그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송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걸 그냥 쿠리어가 가정용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쿠리어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노조에서는 본인들이 유상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제쳐두고 쿠팡하다가 다치면 산재해달라고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배달하다가 다친 나는 보험 처리를 받아야겠고 내가 배달하다가 남을 다치게 한 건 배째라는 겁니다. 뺑소니나 음주사고 가해자랑 동급인 거예요. 야이 개새. 근데 어쨌든 쿠팡에서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고 산재 비용을 차감해가고 있죠. 쿠팡이츠에서 발표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118시간 이상 어플 온 또는 월 124만 2,100원의 수익을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배달 대행하는 사람이 어플만 켜놓고 118시간을 달성하고 쿠팡이츠 수행을 3건 한 다음 쿠팡을 켜놓고 다니면서 배달 대행하다가 다치면 이거 쿠팡이츠에 산재 처리해달라고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건 명백하게 산재보험 사기입니다. 이거 아주 보험 사기 양성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쿠팡이츠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타인 계정을 등록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겸직이 안 되는 사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수입이 잡히면 안 된다고 해서 남의 계정으로 일을 하는데, 이 시기에 타인 계정으로 일하면 코로나 역학조사에 대혼란을 주게 됩니다. 어머니 A의 이름으로 쿠팡이츠 등록해놓고 실제 업무 수행은 B라는 아들이 하는데, 이 B라는 아들이 코로나 확진자거나 혹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경우 방역당국은 어머니인 A씨를 역학조사하게 되고, 실제로 집에만 있었던 A씨는 아무 이상 없고 확진자거나 확진자와 실제로 동선이 겹쳤던 B씨는 역학조사를 빠져나가서 슈퍼 전파자로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국민신문고의 타인 계정 사용으로 인한 슈퍼 전파자 발생 높으니까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계정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실제 일한 사람과 소득신고 대상이 다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허위 발급 14조에 의한 탈세니까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해주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국세청 과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이씨,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 제 유튜브 영상 초창기부터 쿠팡이츠에 대한 꾸준한 이야기를 해온 지 어느덧 1년이 넘었고, 드디어 오늘 5부작으로 편성한 쿠팡이츠 왜 막장이 되었나, 그 마지막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만든 영상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좀 고쳐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 이렇게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배달비와 음식값 차감당하고 식은 음식에 대한 소유권을 받지 못하셨거나 사진까지 찍어서 증거를 내놓았는데 고객이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달비와 음식값 차감당하셨거나 추가 운행을 요청하면서 정산일에 알아서 정산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후 실제로 정산이 되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방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동원해서 같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피읍 리을 비읍은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제발.